일본 정부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통쾌한 실화입니다. 일본 외무성이 직접 나서서 각국 대사관에 공식 서한을 보냈어요. 내용이 뭐냐고요? 외국 외교관들의 한국어 사용을 자제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일본 언론들도 발칵 뒤집혔죠. 외교 현장에서 외국 문자 사용 논란이라며 연일 보도했어요.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어떤 일이 일본을 이렇게 당황하게 만들었을까요? 놀랍게도 이 모든 소동의 시작은 한 영국 외교관의 작은 발견이었습니다. 일본어 때문에 스트레스 받던 외국인들이 우연히 한글을 알게 되면서 벌어진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일본의 우려 표명이 오히려 역효과를 낳았거든요. 전 세계가 한글이 뭐길래 일본이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지? 라며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결국 유네스코에서까지 공식 인정을 받게 되는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지금부터 일본을 긴장시킨 한글의 놀라운 힘, 그리고 한 외교관이 경험한 이 통쾌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캐서린 스미스입니다. 도쿄에 있는 영국 대사관에서 경제협력 담당 외교관으로 일하고 있어요. 일본에 온 지도 벌써 3년이 넘었죠. 일본어는 꽤 잘한다고 자부했습니다. 대학에서 일본학을 전공했고 도쿄대학교에서 교환학생으로 1년을 보낸 경험도 있거든요. 하지만 실제 업무를 하면서 마주한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했어요. 특히 컴퓨터로 문서 작업을 할 때가 가장 힘들었습니다. 히라가나, 가타카나, 한자가 섞여 있는 일본어를 입력하는 것은 정말 스트레스였거든요. 하나의 단어를 쓰기 위해 여러 번 변환을 해야 하고 원하는 한자를 찾기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어요. 이번 회의록 정리가 또 늦어지겠네요. 저는 한숨을 쉬며 중얼거렸습니다. 동료인 마이클이 제 어깨 너머로 화면을 보더니 말했어요. 캐서린, 벌써 2시간째 그 문서만 작업하고 있잖아요. 한자 입력이 너무 어려워요. 읽을 수는 있는데 타이핑은 정말 느려서 답답해 죽겠어요. 실제로 그랬습니다. 회의에서는 빠르게 메모를 할 수 있었지만 컴퓨터로 옮겨 적을 때는 속도가 현저히 떨어졌어요. 특히 복잡한 한자들이 나오면 정확한 획순을 기억해내기도 어려웠고 비슷한 모양의 한자들 사이에서 헷갈리기 일쑤였죠. 어느 날은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중요한 무역협정 문서를 번역하는데 평소 2시간이면 끝날 일이 5시간이나 걸렸거든요. 손목도 아프고 눈도 피로해서 집중력이 완전히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이런 식으로는 안 되겠어요.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일본인 동료들은 어린 시절부터 한자를 배워왔으니 당연히 빠르게 입력할 수 있었지만 외국인인 저에게는 여전히 큰 벽이었습니다. 특히 공식 문서에서는 정확한 한자 사용이 필수였기 때문에 더욱 신경이 쓰였어요. 어떤 날은 너무 답답해서 영어로 초안을 작성한 다음 일본어로 번역하는 방법을 시도해 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결국 이중 작업이 되어서 시간이 더 오래 걸렸죠. 다른 외교관들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 저는 궁금해졌어요. 사실 이런 고민을 동료들과 나누기는 좀 부끄러웠습니다. 일본어를 잘한다고 자신있게 말해왔는데 컴퓨터 입력 때문에 업무 효율이 떨어진다고 하면 무능해 보일까봐 걱정됐거든요. 하지만 정말 한계였어요. 매일 밤늦게까지 남아서 일해야 했고 다른 업무에 집중할 시간도 부족했습니다. 무엇보다 이런 스트레스가 계속 쌓이면 번아웃이 올 것 같았어요. 뭔가 다른 방법이 있을 텐데. 저는 책상에 앉아 고민에 빠졌습니다. 바로 그때 새로운 가능성이 제 앞에 나타날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그것도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말이죠. 그런 고민을 하던 중 우연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원래 외교관 모임에서 한국 대사관의 이수진 참사관을 만나게 된 거예요. 캐서린, 요즘 왜 이렇게 피곤해 보여요? 이수진 참사관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털어놨어요. 한자 입력 때문에 업무가 너무 비효율적이에요. 정말 스트레스 받아서 미치겠어요. 아, 그 문제라면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수진 참사관이 미소를 지었어요. 어떤 도움이요? 한글을 배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저희 한국 외교관들도 일본 업무를 할 때 한글로 메모하고 정리하거든요.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어요. 한글이요? 하지만 저는 일본어 문서를 작성해야 하는데요. 물론 최종 문서는 일본어로 작성해야 하죠. 하지만 중간 과정에서 한글을 활용하면 정말 효율적이에요. 한글은 입력이 너무 쉽거든요. 이수진 참사관이 자신의 노트북을 보여줬습니다. 한글로 빼곡히 적힌 회의 내용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보세요. 이렇게 한글로 빠르게 메모하고 나중에 일본어로 정리하면 훨씬 효율적이에요. 정말 신기했습니다. 키보드를 두드리는 속도가 엄청나게 빨랐거든요. 한글은 정말 과학적으로 만들어진 문자예요. 이수진 참사관이 설명했어요. 세종대왕께서 누구나 쉽게 배우고 사용할 수 있도록 창제하신 거거든요. 정말요? 그럼 외국인도 쉽게 배울 수 있나요? 물론이죠. 기본 원리만 이해하면 금방 익힐 수 있어요. 특히 영어권 사람들에게는 더 쉬워요.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가서 한글에 대해 찾아봤습니다. 정말 놀라운 사실들을 알게 됐어요. 한글은 24개의 기본 글자만 알면 모든 소리를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일까? 저는 반신반의했어요. 다음 날 이수진 참사관에게 연락했습니다. 어제 말씀하신 한글 정말 배워보고 싶어요. 좋아요. 주말에 시간 되시면 기초부터 차근차근 가르쳐 드릴게요. 첫 한글 수업이 시작됐습니다. 정말 신기했어요. 자음과 모음의 결합 방식이 너무 논리적이었거든요. 가, 나, 다라. 저는 처음으로 한글을 소리내어 읽어봤어요. 잘하세요. 보세요. 벌써 읽고 있잖아요. 이수진 참사관이 격려해줬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간단한 단어들을 한글로 입력할 수 있게 됐어요. 정말 놀라웠습니다. 일본어 한자를 익히는데 몇 년이 걸렸는데, 한글은 며칠 만에 기본기를 터득한 거예요. 이거 정말 혁신적이에요. 저는 흥분해서 말했어요. 더 놀라운 건 입력 속도였습니다. 한글로 메모하면 생각하는 속도대로 타이핑할 수 있었거든요. 복잡한 변환 과정도 없고 헷갈리는 한자도 없었어요. 한 달 후, 저는 회의에서 한글로 메모하기 시작했습니다. 동료들이 놀라워했어요. 캐서린, 요즘 메모 속도가 정말 빨라졌네요. 마이클이 감탄했어요. 비결이 뭐예요? 다른 동료도 궁금해했습니다. 저는 자신있게 대답했어요. 한글이에요. 정말 효율적인 문자예요. 그때부터 제 업무 방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한글로 빠르게 메모하고 정리하고 나중에 일본어로 번역하는 방식이었죠. 업무 효율이 2배 이상 늘어났어요. 한글의 효율성을 직접 체험한 저는 가족에게도 이 놀라운 발견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특히 딸 엘라가 난독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거든요. 엘라, 엄마가 새로운 문자를 배웠는데 한번 보여줄까? 저는 8살 딸에게 말했어요. 엘라는 영어 읽기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단어의 철자와 발음이 일치하지 않는 영어의 특성 때문에 더욱 힘들어했죠. 또 공부해야 하는 거예요? 엘라가 시큰둥하게 물었어요. 아니야, 이건 놀이 같은 거야. 정말 쉬워. 저는 엘라에게 한글의 기본 원리를 설명해주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엘라는 금세 흥미를 보였어요. 엄마, 이거 정말 쉬워요. 엘라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어요. 그렇지? 보이는 대로 읽으면 되거든. 한글의 표음 문자적 특성이 난독증을 가진 엘라에게는 정말 도움이 됐습니다. 복잡한 철자 규칙 없이 글자 그대로 소리를 낼 수 있었거든요. 2주 후, 엘라의 변화는 놀라웠습니다. 한글로 간단한 단어들을 읽기 시작했고, 이것이 영어 읽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어요. 엘라의 읽기 능력이 정말 향상됐네요. 담임 선생님이 말했어요. 어떤 방법을 사용하신 건가요? 저는 자랑스럽게 한글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대사관에서도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동료들이 제 업무 효율 향상을 눈치채고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거죠. 캐서린, 정말 궁금한데 그 한글이라는 게 뭐예요? 동료 제임스가 물었어요. 한국어를 표기하는 문자인데 정말 체계적이고 과학적이에요. 점심시간에 저는 관심 있는 동료들에게 한글을 소개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던 동료들도 직접 써보고 나서는 깜짝 놀랐어요.
이거 정말 신기하네요. 영어보다 훨씬 규칙적이에요. 마이클이 감탄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입력할 때도 헷갈리지 않아요. 일주일 후 대사관 내에서 비공식적인 한글 스터디 그룹이 만들어졌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5명의 외교관이 참여했어요. 이수진 참사관님, 정말 감사해요. 저희 동료들도 한글을 배우고 싶어 해요. 제가 말했습니다. 정말요? 너무 좋은 일이네요. 기꺼이 도와드릴게요. 매주 금요일 저녁 저희는 한국 대사관에서 한글 수업을 받았습니다. 동료들의 학습 속도도 정말 빨랐어요. 진짜 놀라워요. 이틀 만에 기본 글자를 다 외웠어요. 제임스가 신기해했어요. 한 달 후 저희 팀의 업무 효율은 눈에 띄게 향상됐습니다. 복잡한 일본어 문서를 다룰 때 한글로 중간 정리를 하니까 속도가 훨씬 빨라진 거예요. 캐서린 팀이 요즘 보고서 제출이 정말 빨라졌네요. 상사가 칭찬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조금 걱정스러운 일도 생겼습니다. 다른 외교관들이 저희 팀의 비결을 궁금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혹시 일본 정부에서 좋지 않게 볼까봐 걱정됐거든요. 이수진 참사관님, 혹시 저희가 한글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문제가 될까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글쎄요. 개인적인 학습이니까 문제 없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조심스럽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때만 해도 저는 이것이 나중에 큰 파장을 일으킬 줄은 몰랐습니다. 한글 스터디 그룹의 소문이 퍼지면서 다른 나라 외교관들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외교관 모임에서 독일 대사관의 밀러 참사관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캐서린, 한글이라는 걸 배우고 있다고 들었는데 정말인가요? 밀러 참사관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어요. 네, 정말 효율적이에요. 업무 속도가 2배는 빨라졌어요. 정말요? 저도 일본어 입력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데 한번 보여줄 수 있나요? 그날 저녁, 저는 밀러 참사관에게 간단한 한글 소개를 해줬습니다. 독일어권 사람인데도 한글의 논리적 구조를 금세 이해하더라고요. 놀라워요. 독일어보다도 규칙적이네요. 밀러 참사관이 감탄했어요. 일주일 후 프랑스 대사관의 듀퐁 참사관과 이탈리아 대사관의 로시 참사관도 합류했습니다. 한글 스터디 그룹이 다국적 모임으로 발전한 거예요. 이제 정말 국제적인 한글 클럽이 됐네요. 제임스가 웃으며 말했어요. 이수진 참사관은 기꺼이 강사를 맡아주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외국 외교관들이 한글에 관심을 가져주니까 정말 뿌듯해요. 한 달 후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각국 외교관들의 업무 효율이 눈에 띄게 향상된 거예요. 미팅 준비 시간이 절반으로 줄었어요. 듀퐁 참사관이 보고했어요. 저도요. 복잡한 자료 정리가 훨씬 빨라졌어요. 로시 참사관도 동의했습니다. 특히 필기 속도의 향상이 가장 두드러졌어요. 회의 중에 한글로 메모하면 놓치는 내용이 거의 없었거든요. 이거 정말 혁신적이에요. 왜 지금까지 몰랐을까요? 밀러 참사관이 아쉬워했어요. 2달 후 저희 그룹은 자체적으로 한글 활용 매뉴얼을 만들었습니다. 외교 업무에서 한글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들을 정리한 거죠. 이걸 다른 외교관들과도 공유하면 어떨까요? 제임스가 제안했어요. 좋은 생각이에요. 하지만 조심스럽게 해야 할 것 같아요. 저는 신중하게 말했어요. 실제로 저희 그룹의 활동이 알려지면서 미묘한 분위기 변화가 감지되기 시작했거든요. 일본인 직원들이 저희를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 달라진 것 같았어요. 하지만 효과는 너무 확실했습니다. 업무 정확도도 높아졌고 스트레스도 많이 줄어들었어요. 무엇보다 복잡한 다국어 환경에서 중간 언어로서 한글이 정말 유용했거든요. 한글이 일종의 외교관들만의 공통 도구가 되는 것 같아요. 이수진 참사관이 흥미롭게 말했어요. 정말 그래요. 각자 다른 모국어를 가진 저희가 한글로 소통하는 게 신기해요. 3달 후 저희 그룹에는 12개국 외교관들이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한글이 도쿄 외교과에서 조용한 바람을 일으키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이런 변화가 모든 사람들에게 환영받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곧 예상치 못한 반발에 직면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한글 사용이 외교관들 사이에 확산되면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대사관의 일본 외무성에서 공식 서한이 도착했어요. 캐서린, 좀 이상한 연락이 왔는데요. 대사가 저를 부르더라고요. 무슨 일인가요? 일본 외무성에서 외국 외교관들의 업무 중 한국어 사용에 대해 문의해 왔어요. 혹시 무슨 일인지 아세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저희의 한글 사용이 문제가 된 건가요? 아, 그건 아마 제가 개인적으로 한글을 배우고 있는 것 때문인 것 같아요. 한글요? 왜 갑자기 한글을? 저는 솔직하게 업무 효율 향상을 위한 개인적 학습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대사의 표정이 심각해지더라고요. 캐서린, 조심해야 할 것 같아요. 현재 한일 관계가 미묘한 상황이거든요. 그날 오후 일본 외무성 담당자가 직접 대사관을 방문했습니다. 정말 긴장됐어요. 최근 외국 외교관들 사이에서 한국어 사용이 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담당자가 말했어요. 개인적인 학습 차원에서 한글을 배우고 있을 뿐입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물론 개인적 학습을 문제 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공식 업무에서 한국어 사용은 자제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저희는 단순히 업무 효율을 위해 한글을 활용한 것뿐인데 이것이 정치적 문제로 비화된 거예요. 알겠습니다. 주의하겠습니다. 대사가 대신 답변했어요. 그날 저녁 한글 스터디 그룹 긴급 모임이 열렸습니다. 모든 참가자들이 비슷한 경험을 했더라고요. 저희 대사관에도 같은 연락이 왔어요. 밀러 참사관이 말했어요. 이거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네요. 듀퐁 참사관도 걱정스러워했어요. 이수진 참사관이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죄송해요. 이런 일이 생길 줄 몰랐어요. 아니에요. 저희가 조심스럽게 했어야 했는데요. 저는 위로했어요. 다음 날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일본의 주요 신문의 외교 현장에서 외국 문자 사용 논란이라는 기사가 실린 거예요. 외국 외교관들이 업무 중 한국어를 사용하고 있어 외교적 예의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정말 어이없었어요. 저희는 단순히 개인적 효율성을 위해 사용한 건데 마치 의도적인 정치적 행위처럼 보도된 거예요. 이건 너무 과장된 것 같아요. 제임스가 분개했어요. 맞아요. 저희가 뭔가 잘못한 건가요? 로시 참사관도 황당해했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저희는 조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외교관으로서 불필요한 갈등을 피해야 했거든요. 당분간은 공개적인 한글 사용을 자제하는 게 좋겠어요. 저는 아쉬운 마음으로 말했어요.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논란 때문에 오히려 한글에 대한 관심이 더 커진 거예요. 한글이 뭐길래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지? 다른 외교관들이 궁금해하기 시작했어요. 결과적으로 일본 정부의 우려 표명이 한글의 존재감을 더욱 부각시킨 셈이 됐습니다. 정말 예상치 못한 전개였어요. 일본 정부의 반응이 오히려 역효과를 낳았습니다. 논란이 커지면서 전 세계 외교관들이 한글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캐서린, SNS에서 난리예요. 제임스가 흥분해서 말했어요. 정말 놀라웠습니다. 트위터와 페이스북에서 한글 학습법을 묻는 글들이 쏟아지고 있었거든요. 도쿄의 외교관들이 사용한다는 그 한글, 정말 그렇게 효율적인가요? 외교 업무에 도움이 되는 한글 입력법 좀 알려주세요. 이런 댓글들이 수백 개씩 달리고 있었어요. 이거 정말 상상도 못한 일이네요. 저는 감탄했어요. 더 놀라운 건 글로벌 기업들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도쿄에 있는 다국적 기업 직원들이 저희에게 연락해오기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구글 도쿄지사에서 일하는 김철수입니다. 혹시 한글 업무 활용법을 배울 수 있을까요? 마이크로소프트 직원인데요. 저희 팀에서도 한글에 관심이 많아요. 정말 예상치 못한 반응이었어요. 저희가 개인적으로 시작한 작은 학습 모임이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킬 줄 몰랐거든요. 이수진 참사관님, 이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당황스러워했어요. 글쎄요. 좋은 일인 것 같은데요. 한글의 우수성이 알려지는 거잖아요. 일주일 후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실리콘밸리의 한 스타트업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저희는 언어 학습 앱을 개발하는 회사인데요. 한글의 효율성에 대해 들었어요. 혹시 인터뷰가 가능할까요? 정말요?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배운 건데. 아니에요. 실제 업무에 활용한 사례가 정말 중요해요.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있거든요. 한 달 후, 제 이야기가 테크 블로그에 실렸습니다. 외교관이 발견한 한글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요. 한글은 단순히 한국어를 위한 문자가 아니라 디지털 시대에 최적화된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도구다라는 평가까지 받았어요. 정말 뿌듯했습니다. 제가 우연히 시작한 일이 이렇게 의미 있는 결과를 낳은 거예요. 2달 후, 더욱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유럽의 여러 대학에서 한글 강좌 개설 문의가 쏟아지고 있다는 거였어요. 캐서린, 정말 대단해요. 한글 열풍의 시작점이 되신 거예요. 이수진 참사관이 기뻐했어요. 저도 믿기지 않아요. 이렇게 될 줄 정말 몰랐거든요. SNS에서는 해시태그 한글 챌린지가 유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한글 학습 과정을 올리는 거였어요. 일주일 만에 한글 읽기 성공. 한글 타이핑 속도 측정 결과. 이런 게시물들이 매일 수십 개씩 올라왔어요. 특히 난독증을 가진 아이들의 부모들 사이에서 한글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제 딸 엘라의 사례가 알려지면서였어요. 제 아이도 엘라처럼 한글로 읽기 연습을 해보고 싶어요. 한글이 정말 난독증에 도움이 되나요? 이런 문의들이 계속 들어왔어요. 3달 후, 정말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일본 내에서도 한글 학습 붐이 일기 시작한 거예요. 아이러니하게도 일본에서 한글에 대한 관심이 가장 높아요. 일본에 거주하는 한국인 친구가 말해줬어요. 정말요? 네, 특히 외국인들 사이에서요. 일본어보다 한글이 훨씬 배우기 쉽다고 해서 화제예요. 정말 예상치 못한 전개였습니다. 일본 정부가 우려했던 것과 정반대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한글이 글로벌 언어가 될 수도 있겠어요. 밀러 참사관이 감탄했어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빨리 확산될 줄 몰랐어요. 하지만 이제 더 큰 무대에서 한글의 가치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을 기회가 찾아올 예정이었습니다. 한글의 글로벌 확산이 화제가 되면서 정말 뜻밖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유네스코에서 주최하는 국제 언어학 컨퍼런스에서 발표 요청을 받은 거예요. 캐서린, 정말 대단한 기회예요. 대사가 축하해 주었어요. 하지만 저는 언어학자가 아닌데요. 그냥 개인적 경험일 뿐이에요. 아니에요. 실제 활용 사례가 더 중요할 수 있어요. 학문적 이론보다 현실적 효과가 증명된 거니까요. 컨퍼런스는 파리에서 열렸습니다. 전 세계 언어학자, 교육학자, 외교관들이 참석하는 큰 행사였어요. 정말 떨려요. 저는 긴장한 채로 발표 준비를 했어요. 괜찮을 거예요. 캐서린의 진솔한 경험을 나누시면 돼요. 이수진 참사관이 격려해줬어요. 발표 당일 강당은 만석이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한글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걸 실감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도쿄 주재 영국 외교관 캐서린 스미스입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했어요. 제 발표 제목은 디지털 시대의 한글 외교관이 발견한 효율성의 비밀이었습니다. 저는 언어학자가 아닙니다. 그냥 업무 효율을 높이고 싶었던 외교관이었어요. 청중들이 웃으며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솔직하게 제 경험을 나눴습니다. 일본어 한자 입력의 어려움, 한글과의 첫 만남, 딸 엘라의 변화, 동료들과의 학습 과정을 하나하나 설명했어요. 한글의 가장 놀라운 점은 접근성입니다.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어요. 청중석에서 감탄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또한 디지털 환경에서의 효율성은 정말 탁월합니다. 생각하는 속도대로 입력할 수 있거든요. 실제 입력 시연도 보여줬습니다. 같은 내용을 영어, 일본어, 한글로 타이핑하는 속도를 비교한 거예요. 와! 청중들이 놀라워했어요. 한글 입력 속도가 압도적으로 빨랐거든요. 질의응답 시간에는 정말 많은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한글이 난독증 치료에 정말 효과가 있나요? 외교 업무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나요? 일본 정부의 반응은 어땠나요?
저는 하나하나 성실하게 답변했어요. 발표가 끝나자 기립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정말 훌륭한 발표였어요. 독일의 언어학 교수가 다가와서 말했어요. 한글의 과학성을 실증적으로 보여주셨네요. 프랑스 교육부 관계자도 칭찬해줬어요. 컨퍼런스 마지막 날 정말 놀라운 발표가 있었습니다. 유네스코에서 한글을 디지털 시대의 모범적 문자 시스템으로 공식 인정한다는 거였어요.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한글의 우수성이 다시 한번 입증됐습니다. 유네스코 사무총장이 말했어요. 정말 뿌듯했습니다. 제가 우연히 시작한 개인적 학습이 이렇게 큰 인정을 받게 된 거예요. 캐서린, 정말 자랑스러워요. 이수진 참사관이 울먹이며 말했어요. 컨퍼런스 이후 한글에 대한 국제적 관심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여러 나라에서 공식적으로 한글 교육 프로그램 도입을 검토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정말 한글이 세계 문자가 되는 건가요? 저는 감회가 새로웠어요. 하지만 이 모든 변화가 지속 가능한 형태로 정착되려면 아직 더 많은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유네스코 컨퍼런스 이후 정말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의미 있었던 건 일본 정부의 태도 변화였어요. 캐서린, 일본 외무성에서 연락이 왔어요. 대사가 말했어요. 또 문제가 된 건가요? 저는 걱정스러웠어요. 아니에요. 이번에는 다른 내용이에요. 한글 활용 방안을 연구하고 싶다고 하네요. 정말 믿기지 않았습니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우려를 표명했던 일본 정부가 이제는 오히려 관심을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거죠? 저는 의아해했어요. 국제적 흐름을 무시할 수 없다는 판단인 것 같아요. 특히 디지털 효율성 측면에서요. 일주일 후 일본 외무성 담당자가 다시 대사관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어요. 캐서린 씨의 사례를 보고 많은 걸 배웠습니다. 담당자가 정중하게 말했어요. 정말요? 네, 한글의 효율성을 부정할 수 없더라고요. 저희도 업무 개선 방안을 연구해 보려고 합니다. 정말 격세지감이었어요. 불과 몇 달 전의 상황과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한 달 후 더욱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일본의 주요 대학들이 한글 강좌 개설을 검토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와세다 대학에서 연락이 왔어요. 이수진 참사관이 기쁘게 말했어요. 정말요? 무슨 내용이에요? 한글과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강좌를 개설하고 싶다고 하네요. 정말 상상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일본에서 한글이 학문적 관심의 대상이 된 거예요. 제 딸 엘라에게도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국제학교에서 한글을 활용한 학습법이 주목받기 시작한 거예요. 엘라야,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어? 저는 딸에게 물었어요. 엄마, 저 때문에 학교에서 한글 프로그램을 만든대요. 엘라가 신나게 말했어요. 정말? 네, 다른 친구들도 한글로 공부하고 싶다고 해요. 저처럼 읽기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정말 뿌듯했습니다. 제 딸이 다른 아이들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게 된 거예요. 3달 후 엘라의 학교에서 한글 학습 프로그램이 정식으로 시작됐습니다. 난독증을 가진 아이들을 위한 특별 과정이었어요. 엘라가 선구자 역할을 한 거네요. 담임 선생님이 말했어요. 한글의 체계적 구조가 읽기 학습에 정말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반년 후 정말 의미 있는 성과가 나타났습니다. 한글 학습 프로그램에 참여한 아이들의 읽기 능력이 평균 30% 향상된 거예요. 이건 정말 놀라운 결과예요. 교육 전문가들이 감탄했어요. 이 소식이 알려지면서 다른 국제학교들도 비슷한 프로그램 도입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1년 후 저는 다시 한번 국제 컨퍼런스에 초청받았습니다. 이번에는 교육학 분야였어요. 한글이 글로벌 교육 도구로 자리 잡고 있어요. 주최 측에서 말했어요. 정말 믿기지 않아요. 제가 시작한 작은 변화가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치다니요. 발표에서 저는 지난 1년간의 변화들을 정리해서 소개했습니다. 개인적 경험에서 시작된 한글 학습이 어떻게 국제적 움직임으로 발전했는지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건 지속 가능성이에요. 저는 강조했어요.
한글이 일시적 유행이 아니라 실질적 도구로 정착되려면 체계적 접근이 필요해요. 컨퍼런스 이후 정말 의미 있는 협력 체계가 만들어졌습니다. 한국 정부, 유네스코, 각국 교육부가 함께 한글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기로 한 거예요. 캐서린, 정말 역사적인 순간이에요. 이수진 참사관이 감격해했어요. 저도 꿈만 같아요. 개인적 고민에서 시작된 일이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지금도 매일 전 세계에서 한글을 배우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외교관, 학생, 직장인, 난독증을 가진 아이들까지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한글의 매력을 발견하고 있어요. 한글이 정말 세계인의 문자가 되어가는 것 같아요. 저는 감회가 새로웠어요. 물론 아직 갈 길이 멉니다. 하지만 작은 시작이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걸 직접 경험했어요. 그리고 그 변화가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 보람됩니다.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만드실 때의 그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것 같아요. 저는 생각했어요. 모든 사람이 쉽게 소통할 수 있는 세상, 그것이 바로 한글의 진정한 가치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말 속 시원한 이야기였죠? 일본이 그렇게 막으려 했던 한글이 결국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게 되었으니 말이에요. 정말 인과응보라는 말이 딱 맞는 상황이었어요. 가장 통쾌했던 건 일본 정부의 태도 변화였습니다. 처음엔 우려를 표명하며 막으려 했지만 결국엔 자신들도 한글 연구를 시작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국제적 흐름을 무시할 수 없었던 거죠. 세종대왕의 위대한 창조물인 한글이 21세기에 다시 한번 그 진가를 발휘한 셈입니다. 모든 사람이 쉽게 배울 수 있는 문자라는 원래 취지가 디지털 시대에 완벽하게 들어맞았어요. 무엇보다 한글의 과학성과 우수성이 외국인들의 입을 통해 증명된 게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설득력이 떨어지는데 외국인들이 직접 체험하고 인정해주니까 더욱 의미가 크죠. 이런 한글의 우수성을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주변에 이 이야기를 꼭 공유해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통쾌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앞으로도 감동여왕은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